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46강 시간으로서 제5장 2신청 기타의 3 등기신청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그래서 1. 부동산 등기법상의 벌칙, 2.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규정과 벌칙,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시 벌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법상의 벌칙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의 벌칙은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부동산 토지 표시, 토지하고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 신청 의무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할, 합병,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 의무니까요. 건물과 관련됩니다. 건물 표시. 그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건물 번호,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 건물의 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몇 개월 이내에, 역시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도 과태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제 벌칙이 있어요. 벌칙 세 번째. 부동산 등기법상의 벌칙입니다. 그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비밀 누설이고요. 두 번째는 부실 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사람. 자, 부실 등기와 관련된 거예요. 부실 등기. 세 번째는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 정보를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부정하게 취득한 거를 보관한 자입니다. 다 부정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규정과 벌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규정과 벌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유권 관련 규정입니다. 소유권 관련 규정.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 의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고요.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유상계약인 경우에는 돈 주고 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역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럼 무상인 경우에 증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무상인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역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없으니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과태료 어떻게 매겨지냐? 미등기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상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게을리했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권리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상당한 사유 없이 해태, 역시 게을리한 겁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게을리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 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 과태료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자,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뺀다? 2%를 빼요. 이전에 이게 그 취득세고 부동산 등기세 따로 구분될 때 지금은 취득할 때 등기세가 포함돼서 취득세액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몇 배 이하?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어서 검인계약서부터 쭉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인계약서 제출 의무입니다. 검인계약서 제출 의무. 등기 원인이 계약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서 도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동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해조서나 청구일락조서, 판결서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일 경우에도 그 판결서나 조서에 검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매매 계약할 때 거의 검인계약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다 가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등기 원인 허위 기재, 가짜로 기재하면 안 되죠. 허위 기재 금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허위로 기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을. 다음은 이제 부동산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쌍무계약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편무계약에서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자, 이거는 계약을 하고 그 효력이 발생을 한 효력 발생 이후. 자, 이 이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자로 할 때, 자, 효력 이후에 또 계약을 한 거예요. 또 이전 계약을 또 한 겁니다. 효력 후가 중요해요. 이때는. 이런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돼요. 신청.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똑같아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쌍무계약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그 전입니다. 두 번째, 편무계약에서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전에. 자,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효력이 발생한 아까 이후인데 이전이에요. 전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또 이전 계약을. 자, 이런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효력 발생 전이니까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자, 이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그 이행이 완료됐을 때, 후가 되는 거죠. 이제 후란 뜻이에요. 완료될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이요.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후니까 계약하기 전에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고, 첫 번째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이 계약이 완료된
나서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벌칙이 어떻게 되는가? 벌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등기 원인 허위 기재 요거는 벌들이 세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거민계약서를 안 했을 때, 거민계약서, 거민시저 특례 규정 위반했을 때,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이렇게 벌칙까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요. 자, 이때는 위반자 딱 둘이죠. 명의를 맡긴 사람, 명의 신탁자예요. 명의 신탁자. 그리고 명의를 대신 짊어진 사람, 명의 수탁자입니다. 이름만 주인이죠. 명의 신탁은 실제 주인이고. 그럼 명의 신탁자가 더 죄질이 나쁘죠. 그래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명의를 수탁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벌과 관련해서 제일 벌이 센 사람은 바로 이 명의신탁자예요. 명의신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명의신탁자가 제일 세다. 벌이. 이 정도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 법령 제46강 시간이었고 3. 등기신청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